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학 에세이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최종회는 그동안 있었던 강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댓글이나 이렇게 의문 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 한국학 에세이 전에 타너 스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박사 논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서 타너 스님의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통한 이야기와 미래학까지 해서 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BTN도 굉장히 어려운 대학원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 많이 제작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불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으니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선문염송 강의를 했습니다. 선문염송 요칙은 이 향상구 공안이라 그래서 공안 가운데서도 1700공안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청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됐죠. 이사장이신 성우 큰 스님께서 저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문염송 아무리 오래 해도 좋고 시청률 낮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을 전도 대선언 있잖아요. 법을 전하러 가신다고 하실 때 과연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다면 그 먼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녹야원에서 5 비구 스님한테 전하시겠느냐? 안 그러면 BTN 오셔가지고 녹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법을 바로 전하시겠냐? 그 생각하고 이 강의를 스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힘을 얻고 저는 선문염송을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책대로 강의를 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저 나름대로의 공약이 어려운 거 한번 하고 나면 쉽고 재미있고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문염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국학 에세이를 했던 겁니다. 이 한국학 에세이는 제가 거의 한 동국대 다닐 때 2005년 정도부터 이 한국학 에세이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이후로 써서 이 불교 신문에 게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텍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학 에세이를 했느냐? 저는 한국의 스님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우리 한국의 정신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을 제대로 보고 한국인부터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사랑했으면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너무 국수주의적인 거 아니냐, 너무 한국에 대해서 좋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한국은 문화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수주의, 전체주의로 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온파로스 신드롬,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자는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종교지리학이라고 해서 한국의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나라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고 훌륭한 이 성현들이 많이 나오셨는지, 그리고 한국의 큰 스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위대한 그 사상들을 펼쳐내셨는지 그 원인을 우리 한국 땅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측면을 종교지리학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의 정신 문명에 이렇게 쭉 찾아서 들어간다면 유불선이 다 있고 현대의 기독교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의 정신력의 핵심은 집중력, 삼매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국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이라고 해서 단순히 선종, 선불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예술, 미학, 우리가 사상과 생활의 모든 의식주까지 선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이 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국 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그것이 바로 현대적으로 어떻게 거대한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현대에 발현이 됐는지 그 양상들은 지금 K컬처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 한류 그리고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분야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제대로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한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한번 다뤄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통학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한국의 불교가 통불교고 우리나라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회통사상이고 회통정신이다. 저도 타너 스님을 사교회통사상이라고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회통학이야말로 이제 21세기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도달해야 되는 과제 상황이다. 그리고 본래 근본 진리는 천하에 두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천하무의도요 성인의 무양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처럼 결국은 다 근본 진리는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이 이문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일심으로 회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회통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와도 회통을 하고 그다음에 유불선이 어떻게 회통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그런 사상으로 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정역이라든지 타너 스님의 사상이라든지 우리 계룡산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살펴보자 이런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이 1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러면 불교의 교학과 그다음에 선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위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세간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세상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경전의 한 구절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에 난승지가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오지인데요. 난승지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옥 교화 제세간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자 하기 위하여 선지서수 인등법 그죠? 이게 글입니다. 글.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거, 글 짓는 거, 수학 같은 거, 뭐 역학도 다 해당하겠죠. 수학, 도장인자 이런 모든 법을 다 잘 알아가지고 역부선의 제방약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방약이라고 하는 건 약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불교의 본질적인 이야기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난승지 보살지에 도달을 하면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글도, 수학도, 과학도, 상수 역학도, 그다음에 약도 이게 그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침도 넣고 한의학도 하고 의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치 중병 실영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 병들을 다 치료해가지고 말이죠. 낫게 해주기 위한 거래요. 중생세간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괜찮다. 중생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난승지보살, 십지의 오지보살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사. 불린문자이긴 하지만 방편으로는 글도 쓴다. 글도 짓는다.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합창단도 좋다. 계율에는 노래 부르지 마라. 춤추지 마라 돼 있지만 십지보살의 난승지에 오면은 합창단도 하고 그다음에 무용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중생세간의 마음을 병을 치료해주고 중생을 요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교묘하게 다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지보살, 난승지보살에 오면. 그다음에 궁택원지 신한원이에요. 여러분 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궁궐, 그다음에 집, 그죠? 그다음에 원, 동산, 못,
이거 전부 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다 안다 이거예요. 이거 풍수지리 다 나오잖아요. 스님 왜 풍수합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은 다 도교가 풍수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다 스님들이 다 풍수했잖아요. 스님들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게 마냥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땅에나 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계곡이 있고 막 물이 흐르고 홍수가 생기고 말이죠. 눈이 오고 산사태가 나고 하는데 큰 스님들이 전부 명당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찰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천년고찰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할 때 보면 막 그냥 떠밀려 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천년고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뭡니까? 궁택원지 실안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절도 짓고 다 했다. 한국은 모든 스님들이 풍수지리는 기본 공부였다는 거예요. 기본 공부. 스님들이 풍수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여러분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진표율사, 도성국사, 무학대사, 나홍선사, 근대의 큰 스님들 전부 다 풍수의 대가들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 좋은 땅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은 함께 쓴다. 대웅전으로 쓰고 선원을 쓰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 쓰기 위해서 스님들 요사체 자는 곳에 스님들 생활하는 곳을 명당 써버리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여기 같이 주무시다가 이 좋은 땅에는 같이 다 쓰게 해줬다. 이게 요익중생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할 안자, 그죠? 치유할 유자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교묘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경지에 도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장비일 함신이라 이게 숨어 있는 보배는 한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숨어 있는 보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꺼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 좋은 거, 좋은 약, 그 다음에 약초라든지 뭐 차라든지 여러분 좋은 차, 초이선사 차를 해가지고 사람들 마시게 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해주고 약초라든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좋고 뭐든지 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 숨어있는 보배는 큰 스님들이 다 찾아서 해주신다. 이게 난승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무량 중생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이익무량 중생들에게 무량한 이익을 주기 위한 까닭이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학 에세이에서 제가 온갖 얘기를 했던 거는 뭐예요? 이익무량 중생고요.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제가 말하자면 저도 마지막에는 한번 제 얘기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미국에 말이죠. 가보고 태국에 가보고 홍콩에 가보고 대만에 가보고 중국에 가보고 일본에 가보니까 아주 최고 좋다는 절, 최고 좋은 대학 전부 명당에 있습니다. 이거는 눈 밝은 난승지 보살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풍수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합디다. 여러분 저 버클리 대학 가보고 놀랐어요. UC 버클리 딱 가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정확하게 그냥 그다음에 중심에다가 시계탑 딱 세워놓고요. UCLA 자총령 500호 보세요. 하버드 앞에 물 보세요. 하회말처럼 딱 돼 있고. 아유 말도 못합니다. 이 맨하탄에 제일 좋은 평평한 땅에 뽕긋하게 딱 돼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 중앙도서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거짓말 같은 세상이 이분들을 알고 지었을까? 여러분 이건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풍수 이게 본능이에요. 가장 좋은 땅에 해로움을 입지 않은 곳에 눈 밝은 사람들이 딱 보고 자리를 다 잡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궁택원지 실안원이라. 그렇죠? 이익무량 중생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까지 나온지 아세요? 1월 성수 지진동. 여러분 지진 나는 것까지 다 안돼요. 타너 스님 이런 얘기했다고 뭐 스님이 무당입니까? 뭐 그런 얘기했던 분도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미리 알려주고 대책도 세우게 하고 국왕에게 대통령에게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중생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까지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지 신상 역관찰. 여러분 신상도 관찰해요. 관상도 본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타너 스님 관상도 보셨잖아요.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다. 얼굴 보니까 앞으로 조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천일기도 해라. 예?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지니까 좀 참고 천일기도 해라. 이런 것도 신상 관찰 다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부처님은 땅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 보세요. 태어나실 때 룸비니 동상의 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셨고. 그렇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셨어요. 그냥 떼약 볕에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국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스님들 정진 좀 할 수 있게 거기는 나무가 산의 역할을 했어요.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 제발 좀 베지 말아주세요. 이 국왕들한테 막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 중림정사나 기원정사나 그게 다 나무 숲이 뜬 곳들이 절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이 점점 증명해 오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확히 모르고 헛소리 한 게 미신이 된 거지. 내가 풍수 잘 봅니다. 땅 잘 봅니다. 해놓고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여기 명당이다 그랬는데 여기 명당에 뭐 해보니까 좋은 일도 없으니까 미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면 그게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고 본능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선, 무색, 급신통, 사선정과 무색계 선정과 내지 신통에 이르기까지 위익, 세간, 개현시라 세간에 이익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걸 다 드러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면은 뭐든지 괜찮다. 난승지 보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지 보살.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러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합니까가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방편설법이다. 대기설법이 그 사람 근기를 보고 설하고 방편을 설하셨어요. 여기서는 하지 마라 하셨다가 여기는 해도 좋다 했다가 그럼 여기는 하라 그랬고 뭐 그런 거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양극단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엄경은 바다와 같습니다. 해인산매예요. 진진차례입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강물을 취사가 없어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물 버린 게 있습니까?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3.5%의 짠맛 하나를 내줄 수 있는 1미를 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 타너 스님이 그러셨어요. 외도는 없다. 내전만 봐라. 외도는 없다. 그럼 그거 틀린 말이다. 마음을 다루면 다 내전이다. 팔만대장경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남들은 그 삿되게 보고 있는 책이고 미신책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 법을 봐라야 돼요. 마음을 보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라 그랬어요. 경전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되돌이켜서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이게 이 멋진 말 아니에요? 청매 인호선사가 우리나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리산 도소람에 계셨던 내 마음을 비추어서 반조하지 못하면 경을 아무리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아무 이익이 없다.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한국학 에세이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이제 풍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풍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제가 한번 우리 청와대에 갔죠. 청와대 풍수를 가지고 얘기를 논의했던 게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에 살지 않고 이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 두 군데가 후보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광화문 외교부 청사 있는 쪽에 거기 하나를 하고 하나는 용산을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청와대는 쓰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제가 한국과 에세이에 글을 썼어요.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용산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때 벌써 많이 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외교부 청사 있는 곳은 이 서북 쪽에 규봉이 보이고
산을 막지 못했어요. 그 바람이 계속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규봉이 규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둑이란 뜻이잖아요. 훔쳐본다는 거예요. 훔쳐볼 규자라 그래요. 이 규봉이 있으면 나라 빼앗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청사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가려면 용산에 가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용산은 그래도 혈처고, 여러분 용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용이잖아요. 용산이라고 하는 게 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용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용인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저는 저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죠. 저의 그 엄청난 풍수 선생님도 계셨고 최고의 그 공부를 하신 분들과 의견을 다 해서 차라리 용산을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빈 상태에서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를 촬영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청와대가 다 모든 국민에게 이제 오픈돼 가지고 있을 곳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다 나쁘냐, 다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좋은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구봉관터다. 그런 천하제일복지라고 할 만큼 거기는 터가 좋았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인들은 묘터를 잘 쓸 수가 없어요. 음택풍수가 발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묘를 쓰고 나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움직이니까 도시혈이라 그래요. 봉부는 여기 만들어놨는데 그냥 관이 딴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당을 모시고 뭐 절에다 모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은 풍수는 알고 있으나 좋은 땅이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 양택, 사는 집에 대한 연구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 보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화강암에 땅이 너무 좋거든요. 막 그런데 한국 땅에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경복궁에서 딱 자리를 잡아보니까 제일 좋은 땅을 하나 잡아가지고 조선 총독부 관저로 썼어요. 그게 바로 구본관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로 썼고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거기를 썼어요. 그 땅은 뒤에 제가 이 강연 때 보시면 뒤에 산이 딱 막아가지고 뒤에 있는 북악의 나쁜 바위 기운도 없고 자청류 우백고 다 해서 바람도 원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가가지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 청와대에 오신다면 여기 와서 한번 앉았다 가셔라. 여긴 땅이 좋은 곳이다. 근데 그때 촬영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무도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를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다시 옮긴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 제가 강의 녹화하는 건 8월이니까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리로 일단 지금 용산에서 이제 청와대 쪽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데 청와대 안에서 제일 좋은 땅은 구봉관터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와대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이거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공약이 광화문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광화문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됐나요? 광화문으로 옮기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선생님, 풍수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 우리나라 국가 건축의 제일 중요한 분을 만나서 가서 간언을 했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걸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사는 곳이 좋아야 된다는 그 1년만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광화문 나오시면 안 된다. 지금 말했던 그 외교부 청사 있잖아요. 그 자리로 나오시면 안 된다. 이 풍수가줄 가운데에 그 야사가 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러 오려고 그랬을 때 모든 밑에 장수들이 다 말렸다. 조선 그 서울 한양은 산으로 뺑 둘러져 있어가지고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도요토미가 그래도 한번 갔다 와라. 한번 보고 와라. 가서 딱 보니까 웬걸 경복궁에서 딱 보니까 거기 서북 쪽에 산이 나지막하고 바람이 계속 치고 있고 뒤에 규봉이 보이고 있거든요. 공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북악 뒤에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치면서 이쪽으로 오는 광화문 광장이 여기 있으면
광장이 여기 있으면 이쪽 지역 사면에 있는 곳으로 만약에 청와대로 나온다면 지금 여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걱정을 해서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 보시면 아실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도 그때 가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나오면 안 된다. 이쪽으로는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고구정령하게 했었습니다. 여기 중심에 구 본관터가 있는데 여기에 본관이 있고 여기 지금 대통령 쓰는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는 언제까지 세종시로 빨리 대통령실이 옮겨진다면 빨리 가시는 게 좋다. 빨리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국회도 빨리 옮기는 게 좋다. 왜? 중생들 이익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계룡산 신도안 있는 계룡대 있는 그 안쪽으로 결국은 가게 돼 있다. 계룡산이 이게 뭡니까? 닭개자입니다. 그죠? 용산 위에 봉황 벼슬이 딱 앉아 있어요. 이게 제자형이라 그래요. 임금 제자. 이게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쭉 좌청룡 우백호가 돼 있는데 여 위에 닭벼슬이 하나 있다는 게 제자형입니다. 이게 지금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가 900만 평이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가. 예.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으로 삼으려 했던 결국 일로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라는 것도 들어섰고 여기가 점점 이제 알게 모르게 여기가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 좋은 땅들이 이렇게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정역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용산으로 갔을 때 저는 용산에 우리 불자 예비역 그 장성들도 있으시고 예비역 불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용산에서 법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기 가면 용산에 가면 대통령실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관저 쓰고 있는 곳을 지금 저기 바깥에 외교부 장관 뭐 관저를 쓰고 있는 그걸 하지 말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드래곤힐 호텔이라고 있다. 용산의 핵심 지역에 미군 호텔이 있어요. 여기 스테이크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그럽디다. 여기가 제일 중심터인데 미군의 뭐 수장들 이런 분들이 뭐 수영하고 뭐 밥 먹고 호텔 쓰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용산에 여기를 빨리 받아내서 여기를 우리 국가에서 쓰고 영빈관도 쓰고 여기를 하자고 제가 끊임없이 건의했어요. 저는 여기는 용산의 대통령실보다 여기가 더 중심적인 터니까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저는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한번 저 법회를 저를 부르시려면 저 거기 한번 들어가게 보게 해주세요.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있고 용산에서도 안에 들어와서 쓰지도 못했고 또 여기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중심에 있는 옛날에 구 본관터를 또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주차장만 있고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거기 다시 또 이제 건물 지어서 하기도 너무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나라의 땅과 그다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여당 야당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사시는 곳은 좀 좋은 데로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평온할 수 있는 곳을 택지를 잘 하고요. 이 땅을 좋은 곳을 써가지고 했던 우리 이 불교를 저는 이걸 공익풍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공익풍수요, 대승풍수라고 제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국민 전체가 편안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역대 스님들은 다 풍수 공부를 해서 그렇게 활용했다. 이제는 저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하는 언론인들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 타너스님이 기자가 있는데
타너 스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뭘 얘기를 쭉 다 하셨어요. 쭉 다 하시고 나니까 타너 스님 말씀만 쫙 적어야 되는데 거기다 밑에다가 기자가 막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막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딱 항의를 하셨어요. 불러가지고. 자네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읽어봤나?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건 역사만 기록한다. 기록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이런 거 덧붙이면 안 된다. 역사에 남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전통이 뭐냐? 한쪽 좌사 우사가 있으면 행동을 기록하고 말만 기록하고 내 기록은 하나도 없다. 내 말은 쓰는 게 아니다. 왜 기자가 내 말 인터뷰했으면 내 말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서 자네는 말이지 속일 기자 기자냐? 속일 기자 기자냐? 그리고 자네는 누구한테 뭐 돈 받아 먹고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고픈 굶주릴 기자 기자냐? 그리고 사실은 버리고 거짓만 기록하는 버릴 기자 기자냐? 응? 자네 이런 거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론과 기자, 학자, 지성인 전부 다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진리만을 얘기해야 되고 정견을 가지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풍수도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왜 아는 척 해가지고 온갖 풍수를 다수결로 해서 대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편,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이 사색당파, 을사년이라고 하는 게 을사사화가 있었고 을사늑약이 있었어요. 올해 또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또 조기 대선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평온합니까? 여야가 보수 진보가 국민들이 지금 나눠서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 통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됩니다. 회통, 통. 예?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인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과 역사와 전통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손자, 정손자까지 생각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돼요. 지금 내 먹고 살고 뭐 내 자식, 내 손자까지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지금 단군 이래로 이 땅은 말이죠. 수천 년 흘러온 땅입니다. 제가 왜 풍수지리를 공부한 줄 아십니까? 아무데나 터널 뚫고 아무데나 길 뚫고 아무데나 지하철 뚫고 다 해가지고 저 용맥이 살아있는 걸 다 죽여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금수강산을 나중에 200년 뒤, 300년 뒤 우리 자손들은요. 이 도대체 이 조상들이 뭐 한 거야 이거. 그때 가면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땅들 다 조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세요? 뉴로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신경 건축학이라 그래서 외국에서는 명당이라는 땅에 가서 이 땅이 왜 좋았느냐 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층고가 높고 산이 받쳐주고 전망이 좋고 물이 보이고 이런 게 지금 풍수지리하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좋은 땅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좋은 땅에 사는 사람과 나쁜 땅에 지내는 사람들과 뇌파를 다 본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땅의 지질학적으로 이 밑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안반이 있느냐, 바위가 있느냐, 수맥이 있느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벌써 이제 뉴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이 신경 건축학이라고 해서 다 벌써 연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50년, 100년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지금 이 땅에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옮긴다고 할 때 용산으로 옮긴다면 드래곤 힐 호텔을 꼭 우리가 미군에 돈을 주더라도 다른 데 지어주더라도 이걸 해서 대통령이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청와대를 이쪽 이 북서풍이 불고 규봉이 보이는 이 땅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면 나라 뺏깁니다. 여기 당주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뒤에 땅 이름이 당주동입니다. 당나라가 주했다는 뜻이라. 여기 가시면 안 된다. 간호를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청와대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중심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국가의 대통령이 되건 중요한 것은 나라가 평온하고 국민들이 평온한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왜 제가 풍수지리를 얘기했고 교학적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기 위해서 공익풍수와 대승풍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다녀보니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땅들을 잘 보고 지혜롭게 쓰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대만의 성운 스님, 이 불광대학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자리 잡아놨고요. 성운대사는 풍수를 잘 볼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를 택해서 미국의 설해사를 짓거나 어디 할 때 반드시 풍수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하게 땅을 건물을 짓게 하셨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를 할진데 우리가 우리의 이 좋은 전통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아직까지 재혈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여기 예를 들면 이 망자가 말이죠. 딱 그 관을 쓴다 그럴 때 정확하게 딱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실혈이라 그래요.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도가 터져야 된대요. 근데 저의 스승은 이게 되셨던 분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워서 나는 이건 알고 이건 모르구나. 저는 형세는 다 봅니다. 형국은 다 봐요. 근데 여기냐 저기냐 딱 찍으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 건물 전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겁니다. 지지위 지지요 부지 시지하라.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내 생각을 넣지 말고. 언론, 그다음에 학자, 지성인, 정치인, 경제인 모든 사람들 다 앞으로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국인이 가야 될 곳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선악에서 전 세계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다. 전 세계는 명상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선불교다. 종파는 선불교다. 종교하고 떠나가지고 다 지금 선불교가 돼 있다. 누구나 다 참선 명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1984년 갑자년부터 2044년 갑자년까지 60년 이 세월은 하원갑자 건도수에서 곤도수로 바뀌고 이 세상이 거대한 변화와 엄청난 그레이트 오프닝, 어떤 개벽의 후천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양상들이 다 드러날 거다. 지진, 화산, 해일, 그다음에 기후위기, 질병, 그다음에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때의 지구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다음에 한국의 정역이라든지 한국의 역학사상, 우리의 미륵사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었던지, 그리고 마지막에 회통에서는 기독교에 있는 이 메시아이즘, 그죠? 예수님의 사상과 미륵의 사상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모든 역량이 다 총동원된 것이니 제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말고 물력으로, 문화의 힘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interreligious dialogue, 종교 상호 간의 대화를 해서 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계는 435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화엄의 디지털 세계가 다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전기, 전자 이런 걸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여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 수준은 아주 중생 수준인데 최고의 지혜를 다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 공부는 하고 여기만 끄달려 다니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깨달음의 현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 말이죠.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입니다. 원각경에. 가 없는 허공 세계가 깨달음이 발현한 겁니다. 이런 전자칠판 하나, 이거 저기 안 지우고 백목으로 안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각소현발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는 각소현발이나 나는 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나도 참선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 디톡스, 핸드폰 좀 그만 보고 노트북 좀 덮고 전기 좀 끄고 핸드폰 무음으로 좀 하고 참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아마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한국의 한류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깊이 있는 정신문화에서 역사에서 이것들이 다 발현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학 에세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이제 회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상을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효대사입니다. 화쟁 회통.
이 언어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모든 싸움은 말로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게 해서 모든 마음을 통해서 서로 회통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제 상황이 21세기에 지구촌에게 던져졌고 한국도 남한 안에서 회통을 하고 남북과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한국의 정신 문명이 일어나서 다시금 문력, 문화의 힘으로 그 미학의 힘으로 예술의 힘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전 세상이 평화롭게 만드는 데에 우리 한국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한국이 거기에 앞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에서 싸우지 않고 화정회통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국은 세계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타너 스님이 오대산에 사셨던 타너 스님이 계룡산 자락 있는 대전 유성 하카리에 자광사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광이라고 하는 건 자시보살의 광명이다. 미륵불의 광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타너 스님이 계룡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계룡산 산태국, 수태국이 되는 위대한 땅이 900만 평이 높은 건물 하나 없이 다 비어져 있다. 이게 미래의 땅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정신문명이 살아나서 위대한 한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 얘기하신 거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정역이다 이런 걸 다 보면서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20년 연구를 해봤어요. 그걸 연구하려다 보니까 저의 스승인 통광 스님께서 타너 스님 연구하려면 수학도 알아야 되고 역학도 알아야 되고 풍수도 알아야 되고 관상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선생을 한 명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스승에게 10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이 풍수 땅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다 여기에 녹아 내려가지고 한국학 에세이라는 글도 쓰고 이렇게 강의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학 에세이를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60여 회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로 한국학 에세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스님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 한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는 한국인이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과제 상황이 있고 향상일로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동안 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이 시절을 잠시 접고 저의 본래 취모검의 칼날을 날카롭게 다시 한번 갈아서 나오기 위해서 안거정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백두대간이 세계단전이다. 우리 백두대간이 전 세계의 단전에 해당한다. 그러니 한국을 믿고 이 땅에서 연공책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한국학 에세이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 다 살아봐도 내 마음이 나를 해치고 있는데 자유가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고 하셨으니 이 한국 땅에 태어난 이상 이 위대한 정신의 이 수도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선과 명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을 밝히고 여러분의 열애를 출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정진해서 다음에 다시 뵙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군지 중자 1000kg를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이 부자 거기신이라 지 자신은 못 들어. 지 몸은 지가 못 든다 이 말이야. 1000kg를 무게를 갖다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지 몸은 지가 못 들어. 그런 데 권리가 있는 거라. 그것만
해달하면 돼. 지금까지 무광 스님이 보여줬던 한국학 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3년 수행 정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30년, 5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광 스님을 생각할 때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이게 늘 원전에 입각해서 또 깊은 그 공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호응해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광 스님 3년 동안 큰 공부를 성취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불자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법문 널리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문광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께서 지금 3년 결사 용맹정진에 들어가신다 하셔서 정말 깊이 존경하고요. 그 결기에 저도 뜻을 따라 널리 배우고 널리 전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문광 스님 잊지 마시고 좀 사라졌다 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한국 불교의 보배 같은 존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공 제기!